건강톡톡 시간입니다. 양정은 앵커는 만약에 이제 제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심폐소생술 해줄 수 있어요?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.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이제 너무 당황하면서 세상과 이별이에요?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. 예. 한 번도 기회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보고요. 예. 그러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요, 배워보죠. 기대해볼게요. 네, 저를 비롯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사실 심폐소생술을 해본 경험이 잘 없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심장마비 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항상 의료진이 옆에 있을 수는 없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심폐소생술을 미리 알아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심장이 멈추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뇌로 가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건데요. 이런 상태가 한 5분 정도 지속되면 바로 뇌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크리스마스 전날에 발생한 일인데요. 예. 길을 가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. 이 때마침 나타난 순찰차에서 경찰관들이 서둘러 내리고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. 심장 뛰나 봐봐. 심장 뛰나. 신속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덕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아주 천만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. 그렇네요. 예. 근데 막상 저 상황에 닥치면 당황해서 쉽게 저런 행동이 나오진 못할 것 예, 같다는 맞습니다. 생각이 듭니다.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너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인데요. 예.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이 일반인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방법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개정됐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전화지도를 강조한 게 특징인데요.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보면 일단 119에 신고해서 네.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. 이 상담원 지시를 받고 심장 정지 환자로 판정이 되면 가슴 압박을 신속하게 시행하면 되는데요. 요령이라면 이 환자 옆에다 스피커폰을 켜두고 지시에 따르면 더 효율적입니다. 그러면 전화를 일단 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네요?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 119에 전화를 하라는 거죠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소생술을 배운 사람들은 사실은 의식이 있는지, 호흡이 있는지, 또 맥박은 뛰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익숙한데요.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119 지도를 통한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할 땐 인공호흡, 입과 입을 마주대는 인공호흡 대신에 가슴 압박만 하도록 바뀐 게 또 특징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인공호흡 하지 말고 가슴 압박만 하면 된다 이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이 일반 평범한 시민이라면 이 가슴 압박만 하면 된다는 건데요. 인공호흡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공호흡하길 꺼려해서 가슴 압박이 지연이 되고 심폐소생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미국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받은 이 1,900여 명을 분석했는데요. 가슴 압박만 받은 사람의 생존율이 14.4%로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함께 받은 사람의 생존율 11.5%보다 높았습니다. 예. 이 가슴만 꾹 눌러주기만 해도 심장이 압박을 받으면서 정상일 때 도는 혈액의 25%를 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전 얘기 들으면서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 오해를 받던 그 인공호흡 때문에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는데, 그럼 구체적으로 새롭게 바뀐 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 주시죠. 예, 이번에 바뀐 심폐소생술 개정안의 핵심은 가슴 압박의 속도와 깊이입니다. 보통 정상 심장이 분당 80회에서 100회를 뜁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가슴 압박을 할 때는 분당 100회 이상 빠르게 압박을 해줘야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기존에 얼마나 빨리 압박해도 되는지 이 상한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응급 상황에서 마음이 급한 일반인의 경우 분당 140회 이상 더 빠르게 압박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분당 100회에서 120회 이하로 압박하도록 바뀌었습니다. 빠르게 압박은 하되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. 실제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를 기준으로 분당 140회가 넘어가면요, 가슴 압박을 제대로 못하는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이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너무 빠르게 하면 이 구조자들이 지쳐서 중간에 더 자주 멈출 수밖에 없는 데다 눌러주는 속도, 그러니까 가슴 압박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누르는 깊이, 가슴 압박의 깊이가 얕아져서 심장을 제대로 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분당 100회에서 120회면 1초에 한 2번 가까이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. 말인데 예. 깊이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고요. 예, 맞습니다. 이번 개정안의 또 핵심은 가슴 압박의 깊이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했는데요. 가슴 압박은 이 한쪽 손등과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서로 깍지 낀 채로 이 성인의 가슴 정중앙, 이 흉돌 부위를 그러니까 최소 5cm 이상 눌러줘서 제대로 짜주는 겁니다. 이 그림 나오는데요. 네.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이것도 상한선이 생긴 건데 6cm 이상 과도하게 눌러선 안 된다고 바뀐 겁니다.
너무 세게 압박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환자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 가슴 압박을 너무 이렇게 얕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과도하게 누르지 않는 선에서 힘껏 눌러주는 게 좋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5, 6cm는 잘 감이 안 오고 과도하게 누르지 않는 선에서 힘껏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밖에 또 주의해야 될 점도 있나요? 예, 보통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허리를 숙인 채 하게 되는데요.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환자의 몸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환자의 몸에 기대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주의가 필요하고요. 또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그 시간을 한 10초 이내로 최소화해야 조금이라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, 자,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박광식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뉴스를 마치면서 이제 24년 동안 진행이 되온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라고 하는데 가슴 한켠이 좀 무거운 건 왜일까요? 네, 글쎄요, 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아무튼 앞으로 합의된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이행이 돼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.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